자, 함수 파트 같이 문제 좀 풀어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인데, 그러니까 얘네를 다 넣어봐야 돼.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공역에 그 선택되는 공역의 원소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억 보시면 f-1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y라는 집합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f-1을 넣어보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들어가니까 얘는 1 되고 f0이 들어가면은 0이고 f1은 얘도 1이야. 그치? 그러니까 1하고 0하고 1 얘네는 전부 다 y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함수가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고 함수가 맞고. 자, 디귿까지 확인할게요. 얘는 f-1 하면 1이고 f0 하면 0이고 f1 하면 1이 되는 거죠. 얘는 y에 다 속하기 때문에 얘는 함수인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의역이 집합 x인 두 함수 f랑 g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함수라는 얘기는 어떤 원소를 넣어도 이 두 개의 함수의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결과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결과랑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0 넣어보면 둘 다 0이니까 또 같은 걸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a를 넣었을 때도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가 얘가 fa죠. 얘랑 a 세제곱이랑 같아져야 돼. 얘는 이제 g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이제 해주시면은 a가 0이면 안 되니까요. a를 한 번씩 나눠주고 a 더하기 2는 a 제곱 이렇게 되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까지 정리되면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다 되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왜냐면 원소 개수가 3개라고 했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는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8번으로 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와 함수 gx에 대하여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의 임의의 원소 x, 요 x에 대해서 이게 다 만족되니까 이 모양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f1이란 얘기는 여기 x에다가 2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고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g2가 들어가니까 g3이 되고 얘는 f1이 되는데 g3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g3은 11이 되니까 얘가 11이다. 따라서 F1은 1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9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제 a, b, c가 이렇게 있고 1, 2, 3이 이렇게 있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반드시 하나씩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또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반드시 x 하나에 y 하나, y 하나에 x 하나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러면 A 입장에서 이제 선택하는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A 입장에서는 1로도 갈 수 있고 2로도 갈 수 있고 3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죠? 3개 중에 한 가지 A의 선택권이 있겠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A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B의 선택이 있겠죠. 근데 B의 선택은 당연히 A가 선택한 것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B는 1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3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곱하기 해주고 B의 선택. 자, 그리고 마지막 B가 이렇게 만약에 뭐 3으로 갔다 합시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C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남은 거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다? 6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하여
f는 항등함수고요. g는 상수함수래요. 항등함수란 얘기는 뭔가를 넣으면 그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상수함수란 얘기는 어떤 상수가 어떤 함수값이 상수로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f가 항등함수라 그랬으니까 f3이 뭐인 걸 아냐면 3을 넣으면 3이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인 걸 알죠. 근데 얘가 g3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g에다가 3을 넣었는데 3이 나왔대. 그러니까 g에다가는 뭘 넣든 간에 항상 뭐가 나온다는 걸 3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f5라는 거는 f가 지금 항등함수잖아요. 항등함수기 때문에 5를 넣으면 5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g10이라는 거는 gx라는 함수에다가 10을 넣은 거니까 gx에다가는 뭘 넣든 간에 상관이 없이 3이 나온다는 걸 위해서 확인했죠. 따라서 답은 8이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구하시오. 합성이 한번 되어 있는데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f 루트 2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f에다가 루트 2를 넣어 달란 얘기인데 x 자리에. 근데 지금 x가 이제 루트 2라는 얘기는 무리수죠? 무리수니까 요 자리에 넣으면 요 f 루트 2가 여기다가 루트 2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구해달라는 얘기냐면 f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f 마이너스 1은 x에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나왔다. 자, 12번 fx, gx, hx에 대하여 요거를 만족시키는 양수 k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떻게 생겨 먹어낸지를 한번 차례대로 다시 써보면 f 안에 g 안에 hk가 있는 거죠. 지금 괄호 이렇게 있는 거야. 6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hk가 여기 k 들어간 거니까 얘가 2k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쓰면 식을 이렇게 되는 거지. hk 대신에 2k 이렇게 되는 거고 gx 자리에 x 자리에 2k가 또 들어가면은 f 4k 제곱이 되고 는 6 이렇게 또 변한단 말이야. 자, 마지막이죠. f4k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4k 제곱을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4k 제곱 플러스 2가 6이 되었다. 4k 제곱이 4가 되었다. k 제곱이 1이 되었다. 따라서 양수 k 값은 1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12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이죠. fgH가 있는데요. 지금 f랑 g는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인지를 줬는데 h는 몰라요. 근데 h2를 구해달라네. 자, 요거를 한번 좀 써볼게. gx는 fx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g하고 f는 아니까 요거를 안에다가 이제 안쪽에다가 넣어 볼게요. gx 대신에 3x-2를 넣어주고 f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지. 자, 요 상태에서 h2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기 3x-2 요 자리가 뭐가 되면 되냐면 얘가 2가 되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때의 x값은 3x-2가 2가 될 때의 x값은 이 얘기는 3x가 4가 될 때 x값, 즉 x가 3분의 4일 때의 x값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걸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 h2가 되는데 x에다가 지금 뭘 대입한 거라고? 3분의 4를 대입한 거라고,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정답 나왔다. 자, 13번이었고요.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0보다 큰 거나 같은 범위,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 얘가 뭐랑 동치인 조건이냐면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과 동치죠. 1대1 대응인데 지금 잘 보시면 x는 0을 기준으로 지금 나뉘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지금 얘도 1차 함수, 얘도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직선인데 1대1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꺾여 버리면은 안 되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꺾이더라도 계속 증가를 해야 돼. 혹은 감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계속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경우를 1번 케이스, 계속 감소하는 경우를 2번 케이스라고 했을 때, 자, 계속 증가를 해야 되니까 a 플러스 2라는 요 기울기도 0보다 커야 되고요. a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다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둘 다를 만족시키려면 a는 1보다 크다일 수밖에 없죠. 그죠? 요 범위를 만족을 해야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고, 혹은 a 플러스 2가 음수고 a 마이너스 1도 음수면은 되는데, 요걸 둘 다 만족시키려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요걸 만족하면은 요런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범위는 요거 두 개를 다 써주면 되겠다. a가 1보다 크거나요,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써주면 a 값의 범위가 나왔다. 15번도 이어서 또 볼게요. 자, fx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값을 구해달라네. 자, 요거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항상 요거 보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써놓읍시다. f 역함수 g5의 값을 구해달라. 근데 g5의 값이라는 거는 여기에 6이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 얘기인데, 요 얘기는 f 역함수 6을 구해달라라는 말과 똑같죠. 여기 5 넣으면. 자, 근데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역함수가 제대로 정확히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얘를 k라고 일단 놓고요. 요 k 값을 구하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건데, 양쪽에 f를 합성을 다시 하시면은, 이쪽에 f를 합성하시면은 f랑 f 역함수가 합성되니까 항등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6이 되고요. 여기는 fk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k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 자,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요 fk가 어떻게 되냐면 k제곱 더하기 k가 되고 얘가 6이 되죠. 그래서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6이 0이 되고,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가 0이 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k가 2가 되는데, 애초에 우리 그 조건을, 범위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k가 2면은 2였다라는 걸 하나 밝힐 수가 있고, 아니면 k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fk가 이제 요걸 갖다 써야 되니까 2k는 6이 되죠. 그래서 k는 3이 되는데 말이야. k는 3인데 애초에 범위가 0보다 작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따라서 k 값은 뭐구나, 2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2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6번. 자, fx, gx가 둘 다 a와 b에 관련된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gx, fx를 g와 f를 이제 합성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요거로 단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g의 역함수에 대해서 1을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g 합성 f니까 g의 fx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g fx가 지금 x 플러스 a죠? 그쵸? 근데 여기 gx가 얘니까 요 x 자리에 지금 x 플러스 a를 넣어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a 대신에, 요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이렇게 쏙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b 해주시면 되지. 얘는 정리해주시면 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가 되는데요. 얘가 문제에서 주기를 2x 플러스 1이라고 준 거야. 그치? 그러면 개수끼리 맞아야 되니까 a는 2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a가 2면은 얘가 4니까 상수항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gx가 어떻게 됐냐면 2x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나버렸네.
자, 그러면 g 역함수 1이라는 것은 자, g 역함수 1의 값을 또 마찬가지로 k라고 놔보시면 이 k 값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의 목적이고요. 양변에 g를 합성하시면은 1은 gk가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2k-3 여기 k 값 넣습니다. 2k-3이 1이 될 때를 찾아봅시다. 즉, 요때는 2k가 4가 될 때였던 거고 k는 2였다라는 거가 이제 결론으로 나오죠. 결론은 우리 k 값 구하면 끝나는 거 맞았지? 그치? k는 2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17번으로 갑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좌표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역함수의 그래프와 교점을 찾으려고 하면 얘가 y는 fx라고 했을 때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y는 x, 그렇죠?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쪽에 생기죠. 왜냐하면 이 fx의 역함수는 이 녀석과 대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x좌표가 마이너스 4란 얘기죠. 그러면 y는 x 위의 점일 것이기 때문에 얘도 y좌표도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지나는구나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a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a는 여기 넘어가서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7번이었어요. 18번 요 집합 여기부터 이제 좀 문제가 중요하고 어렵기도 좀 합니다. 잘 보셔야 될 거야. 집합 요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돼요. 1대1 대응. 자,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자, 거기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그죠? 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그려 놓을게요. 자, 요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요런 식으로 생겨서 2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축이야. 요거는 눈에 보여요. 요거 정리하시면 지금 정의역이 x고요. 공역도 x인 것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먼저 1대1 함수이려면 액달 와달이었잖아. x 하나에 y 하나여야 돼요. 그죠?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여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함수가 마이너스 2 있죠. 여기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지금 가로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무조건 1대1 함수이기 위해서는 요 k 값이 요 정의역이 시작되는 요 점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작하면 안 되고 요런 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요렇게 출발을 했을 때 말이야. 그래서 공역이 지금 뭐냐면 공역은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다 모은 게 공역이죠. 그렇죠? 요건 확인했죠? 자, 치역도 근데 공역이랑 같아야 되는 게 1대1 대응이잖아요. 치역이라고 하면 실제로 나오는 함수값들을 모으란 얘기거든. 자, 실제로 어떤 k값 있죠. k를 넣었을 때 여기가 이제 k라고 하면은 함수값이 뭐부터 시작이냐면 k제곱 플러스 4k가 가장 작은 함수값이에요. 요 점이 이제 k, k제곱 더하기 4k라는 점인 거지. 요 점이. 그쵸? 그래서 치역이 요거부터 시작인 거야. 그죠? x가 아니죠. 이제 x가 아니라 이제 함수값이죠. fx들의 모임인데 요거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네. 자, 요거부터가 이제 치역이 나오는 거야. 치역 y로 쓸까요? 자, 어쨌든 요 공역과 요 치역이 같은 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k랑 요 시작점이랑 요 시작점이 같아져야지만 이 두 개가 같은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k제곱 더하기 4k 이렇게 되고 k제곱 더하기 3k는 0이 되면서
k 플러스 3은 0이 되고 k는 0이거나 k는 마이너스 3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k가 마이너스 2라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k가 0이다만 결론으로 나온다. 자, 요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 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19번. 요것도 좀 많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내가 쌤이 되게 천천히 해줄 건데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 1번 보시면 합성함수를 그려달라는 얘기거든.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자, 요거는 fgx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합성함수냐면 g를 먼저 따라가고 그 다음에 f를 따라갑니다. 요런 애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요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요 gx에서의 정의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이 gx에서의 정의역이 g를 따라가서 치역으로 이제 함수값들로 다 나오겠지? 그치? 그 함수값들로 나오는 것들이 이 gx의 함수값들이 다시 정의역으로서 작용을 해서 요 f를 다시 따라가는 게 합성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x, y, g가 있다라고 하면은 g를 따라가고 f를 따라가죠. 얘가 원래 정의역이었는데 정의역이었고 얘가 공역이었죠. 그죠? G 입장에서는 그랬죠. 근데 얘가 다시 F 입장에서는 다시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다시 공역인 거고. 그래서 합성함수 전체로 봤을 때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요 관계를 한번 인지를 하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자, G부터 갑니다. 만약에 0부터 1 사이에 요 정의역만 볼게요. 요 정의역을 보세요. 요 0부터 1까지. 그럼 함수값이 0부터 1로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0부터 1로 올라가요. 0부터 1로. 0부터 1로. 자, 0부터 1로 올라가는 요 함수값이 다시 정의역이 된다 했어. 0부터 1로 가죠? 자, 그러면 여기로 와요. 요 f로 다시 왔을 때 0부터 1로 와요. 얘가 0부터 1로 갔잖아. 이렇게 0부터 1로 여기서 다시 0부터 1로 와요. 자, 0부터 1로 갈 때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만 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따라오죠? 계속 상수함수로 1로 일정하다는 걸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0부터 1에서만 따졌어요. 0부터 1에서만 따졌을 때 함수값이 0부터 1로 올라가고 그 0부터 1로 올라가는 요 함수값이 여기서는 다시 정의역으로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자, 1부터 2로 갈게요. 1부터 2로 가. 그럼 우리 요 구간을 보겠다는 거예요. 1부터 2. 1부터 2로 올 때 함수값은 1부터 0으로 오죠. 자, 요렇게 옵니다. 1부터 0으로 내려와. 그럼 1부터 0으로 내려오는 게 여기 정의역에서 F의 정의역에서 봐야 돼요. 1부터 0으로 내려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1로 일정하다. 요게 반복이에요. 그죠? 2에서 3도 봐봐. 2에서 3으로 와. 조금 빠르게 할게. 2에서 3으로 오면 함수값이 0에서 1로 가죠. 그러면 0에서 1로 가는 걸 다시 여기서 0에서 1로 가는 거로 정의역에서 보고 0에서 1일 때 1로 또 일정하다. 그래서 쭉 일정하고 여기도 쭉 일정한 이런 상수 함수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거꾸로죠. 거꾸로 GF 이건데 F부터 따라갈게요. 자, 이거 헷갈리니까 지우고. 자, 0부터 1만 볼게요. 0부터 1. 0부터 1에서는 계속 함수값이 1이죠. 그죠? 함수값이 쭉 1이야. 이 쭉 1인 함수값이 여기서 정의역으로 옵니다. 여기 이 점에서만 쭉 보는 거예요. 왜? 계속 함수값이 1이니까 여기서 계속 1에서만 봅니다. 1에서 볼 때 계속 함수값이 뭐죠? 계속 1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쭉 1이에요. 자, 요거 잘 따라와야 돼.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봐봐요. 1부터 2까지. 자, 1부터 2까지 따라가는데 F를 먼저 따라가죠. 그럼 1부터 2까지를 봅니다.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함수값이 계속 2죠. 계속 2예요. 계속 2인데 요게 다시 여기 정의역으로 와야 돼. 계속 2에서 쳐다봐봐. 그러면 얘가 다시 계속 0이죠. 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에 2에서 3까지 봐봐요. 2에서 3. 자, F를 먼저 따라가. 2에서 3이야. 2에서 3 계속 2죠. 그러면 계속 2인 게 계속 요 점에서 계속 보자는 얘기고 계속 0이네. 어이고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면은 어, f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계속 1이죠. 계속 1인데 그 계속 1인 거를 여기서 계속 1인 걸로 보면 계속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돼. 아하,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되고 빵꾸나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연습을 꼭 해야 돼. 매우 중요한 얘기고 나중에 고2, 고3 올라가시면은 실제로 합성함수를 합성을 해서 그리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약간 스킬풀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때 또 차후에 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1차 함수의 역함수를 gx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요거의 역함수는 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실수 AB 값을 구하자. 요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먼저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 함수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역함수를 이렇게 구해봐야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AB가 요거를 역함수를 구해 보기 위해서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 x랑 y랑 자리 바꿔주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죠? 왜냐면 역함수로 바꿔서 볼 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은 x는 f 3y-3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역함수 기준으로 구한다 쳤을 때 x, y 자리 바꾸면. 그 다음에 양쪽에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주시면 f 역함수 즉 g니까 여기가 gx가 될 거고 얘는 3y-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y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y는 3분의 1 g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생각보다 빠르게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a 값은 3분의 1이고요. b 값은 1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죠. 그죠? 좀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방법들도 있긴 한데 이건 이렇게 지금 풀어도 꽤 지장이 없습니다. 답지 풀이를 좀 참고를 해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자, 마지막 21번. 요 fx가 요거고요. f 역함수 x랑 gx가 이렇게 만족이 된다. gx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핵심이네요. 그죠? 근데 gx가 지금 f 역함수 x, f 역함수로 뭔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역함수부터 구합시다. 역함수 구해주시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4다. 이렇게 x, y 자리 바꿔서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y. 자, y는 양면에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선생님 뭐 구한 거냐면 f 역함수 x를 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해 놓고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g 3x 마이너스 4가 나왔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뭐가 지금 불편하냐면 3x 마이너스 4 요 부분이 불편해요. 요 부분이 하나의 그냥 미지수로 간단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3x 마이너스 4를 t로 치환을 해주시면 이 얘기가 뭐냐면 x는 3분의 t 플러스 4란 얘기거든. 자, 요거를 집어넣어 줄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t 플러스 4 플러스 8은 gt다 이렇게 나왔고 따라서 gt는 마이너스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t 플러스 3분의 16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x절편 y절편이 나오죠. x절편 y절편 요 위에다 할게요. 3분의 16이랑 요쪽에 y쪽에 0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 8 하면 되죠. 8 t에다가 8 넣으면 딱 0 되죠. 그래서 8 해주시고 곱하기 삼각형일 테니까 2분의 1까지 해주시면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3분의 64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랑 주말간 파이팅 해보시고 수행평가까지 준비 잘 하시면 좋겠어요.